들려요? 이 명상의 체유 기제인데요. 그 우파니샤드에서도 그 독립적 존재, 즉 인간이 감각이라는 창을 통해서 밖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지만 눈길을 돌려서 자기를 본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보고 외부로 보는 데 익숙한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갇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로사회라는 말을 한병철이라는 독일의 제독 학자께서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또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또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고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을 억제하면서 긍정 정신으로서 우리가 그 유아론적 세계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필요한 사회인데 명상은 아시다시피 70년대에 들어서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하버드대의 허버트 벤선 백사가 그 이완 명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뚱모라는 그 요가가 체온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또 이제 fMRI 그것이 개발되면서 명상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니까 연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뚱모는 아시다시피 이제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물에 젖은 그런 그걸 거치고 있다가 온도를 높이는데요. 여러 가지 온도가 뭐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온도를 올릴 정도로 명상을 할 때에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구글에서도 아시다시피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래서 7주 동안 실시한 결과 직원들에 대해서 수도승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발견한 그 알파고 개발한 알파고도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멘탈 지능을 높이자는 것인데요.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멘탈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의 40%가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에서 유래하는 그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삼성에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큰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인성교육이 2015년에 제정돼서 교육부에서 명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볼까 하는데요.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발표를 여러 번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명상에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불공에서 말했고 일체 모든 법이 일체의 순조다. 기적 수업 요즘에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외부로 투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 신념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샌 햄스테더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요. 95%는 어제와 같은 생각, 부정적이고 머릿속의 대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 말했습니다. 또 존 로크도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로서요. 인간 오성론, 지성론에서 인간의 지식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관념 이상이 아니고 관념의 세계를 아우르지 못한다고 그 직관적 진리도 논정적 진리도 미치지 못하고 감각적 진리는 또 좁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한계적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현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아시다시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는지 못하는 것이다. 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은 예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알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되어져야지만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또 희노애락이 미발, 희노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발현되지 않은 것이 천하의 큰 뿌리가 된다고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밝히고 있고요. 치허그, 수정도, 허함이 이르기를 지극히 하여 그 다음에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 이렇게 노자에서도 말하고요. 지부지,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진짜 않는 것이다. 알면서 자기가 잘못 알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무념에 대해서 이제 주당에서 얘기했고, 또 이제 무슨문지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사람들도 모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장자에서 얘기하고요. 또 황제내경은 이번 제가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그 우리의 마음의 은혜에서 모든 병이 많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희노애락에 이하여 7가지 그 정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염담허물을 말합니다. 마음이 담백하여 텅 비우면 진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즉 비우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그러한 그 본유적인 그런 치유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자인간세에서는 이제 지금 공자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외부와 그치뿐이기 때문에 귀라는 것은 비어있으면서 상대를 대한다. 비어있음을 말했고요. 그래서 돈은 비어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까 성현들의 가르침에서 생각해봤고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인데 사실은 여기 정신과 학계는 전부 다 그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인데 알미라는 것은 원래 비어있으면서 고요하고 깨어있다.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하는 그 알미라는 성성적적한 거, 참나, 불성, 신성, 몸, 느낌,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안에는 그런 알아차림하는 주인공 자각, 내가 있음,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감, 에고를 넘어서 알아차린 자, 알미라는 것이 주시자, 관찰자, 창의자, 메타인지, 요즘 메타인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인지를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상위 감정, 양심, 양지, 양능. 예, 주시자가 2번 나오네요. 제사의식은 힌두이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몸과 느낌과 마음을 비교해서는 우리가 참나는 왼쪽에 있는 것. 그다음 우리는 이것은 참나가 아닌 소화적인 것인데요. 거울이면 거울에 비친 상, 스크린과 영상, 백지와 글씨, 공간과 음표, 바다, 하늘, 구름, 수정, 구슬, 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차르트도 음악이라는 것은 음표라기보다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쉼, 거기에 있다. 침묵에 있다. 베토벤도 침묵에서만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좀 글씨만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우리가 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상이 맺히면은 보통은 견본과 상본으로 나눠서 나와 너, 나와 대상 이렇게 나눠지죠. 이분법으로. 그리고 또 표상작용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대상을 인식합니다. 전부 다 재해석한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사라지면은 스크린만 남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올려서 과거 또는 미래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요약한다면 대상을 아는 것이고 의식 상태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 대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아비담마에서 불교의 그 경장, 일장, 논장에서 논장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사라 찰나생 찰나멸이고 마음은 에너지면서 물질이다. 이것은 뭐 우리가 정신과학에서 너무나 정신에 대해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와 같은 파장통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 그래서 의식 수준을 바꾸면 주파수가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차원적인 에너지는 고차원, 또 고주파를 끌어당기고, 또 저차원적인 것은 저주파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음을 정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무의식이 아시다시피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로 통합돼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남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둘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낸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 의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한테 그만큼 반작용을 받는다는 뉴턴의 법칙이 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물리적 법칙인데 마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게리 주커프 뭐라 그럴까요? 무슨 올리 마스터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쓴 작가죠. 예? 그 책이. 예. 갑자기 마음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습관과 중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it thinks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것도 내가 화가 아니고 나는 분노를 느낀다.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느낀다라고 해야지 내가 화가 아니다는 것.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령은 그 삼천 세계로 소통한다 합니다. 예, 이것은 천태지 대사가 말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6초에서 10초마다 초점을 잃으면서 우리가 그 무의식에 새겨지는데요. 벤자민 리벳이라는 이제 물리학 그 학자가 연구를 한 것인데요. 그 전기 이게 뇌 전류 장치를 연결하고 피검자들에게 자기가 아무 때나 그 손목을 움직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0.35초에서 4초 전에 이미 뇌에서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뇌에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의식 속 안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무의식적인 것이 많다. 여기에는 이제 벤자민 리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은 저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베다 철학에서 말하는 아카샤 레코드라고도 말을 하고, 또 아미트코스와만 이런 양자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신은 죽지 않았다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양자의식이라고 부르고 양자진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생각은 천연적이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일어나는데요. 영의 자리에는 이제 생각이 없이, 생각은 극단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분법적인 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나 느낌, 마음은 내가 아니다는 거. 그다음에 인간은 그 외적 대상에 대해 표상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려서 감각과 지각은 다르다. 우리가 감각, 오감에서 한 것을 육식에서 이미 거기서 자기가 해석한다는 것이죠. 육식에서부터 이미. 그다음 마음은 몸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저항하려고 한다. 그다음 생각하기와 생각나기, 멍키마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일부러 하는 것이고 생각나기는 이제 저절로 생각나는 것인데요. 여기 저절로 생각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희론을 한다는 것은 또 뭐 삭제, 왜곡, 확정, 축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제가 많은 발표 동안에 했기 때문에 오류도, 인지적 오류도 하고, 또 이제 자동적 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의 범죄가 일어난다. 지각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언어나 그다음 기호 같은 걸 보면서 범죄화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뭐 어학을 알아들 때, 영어를 알아들 때도요. 그것을 범죄화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나중에 듣다 보면 이렇게 범죄화해서 탁탁 캐치하면서 알아듣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적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했네요.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지시적으로, 지시적이 아니고 선택적이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듣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칵테일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조건반사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면 기억을 만들고 오래 지속하는 일화 기억을 만든다. 해마에서요. 조건반사적 속성이 감정에도 있다는 것이죠. 감정은 또 조건반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타인지가 약해지는데요. 감정을 쓸 때는 뇌가 다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상위인지가 약화된다고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뇌에서는 화학 물질이 나오고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명상의 이해에 대해서, 명상의 이해에서는 되게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명상은 훈련되는 것이라는 바바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이게 치료하다라는 뜻이고 치유하다, 특정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집중 명상은 이것은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데요. 한 곳에 머무는 명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로 그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사마타 명상에서 집중할 때만이 마음 평온해지고 집중해서 깨어날 때는 다시 우리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통찰 명상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아까 그런 그 산매는 또 굉장히 분산매라든가 여러 가지 산매가 있지만 여기서는 찰나찰나 산매를 일으키는 것이죠. 대상과 물질을 분리해서 보고 무상과 무아를 보고, 그래서 관에 속하는 것이고요. 신수신법,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몸, 느낌, 마음, 법.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알아차림 명상, 마음챙기 명상에서는 몸, 느낌, 마음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은 보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에서 위파사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몸, 느낌, 마음을 보면서 마지막에 법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판단이 일어나죠.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 생각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즉 진리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륜처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말씀만 드리는데 5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의 악의와 명상할 때 주로 하는 것이고, 색수상의식 5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안이비설 심리와 색소영 미초법에 대한 12초에 대한 거, 깨달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사성주에 특히 중요한 것을 또 팔정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만 드리고, 또 치유하다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치유는 어원이 지금 그 전체 상처받지 않은 좋은 징조 그런 뜻이 있고요. 전체가 되게 하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다. 헬스에서 어원하고 같다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힐하고 같이 전체라는 거, 우리가 전체성을 회복할 때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자기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을 보는데 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력을 관장하는 그 명상을 하게 되면 피질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정화적인 그 치유기제로 넘어가면 첫 번째 정화적인 치유기제인데요. 명상을 하면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서 업식이 또 정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화되는데요. 이런 말이 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까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는 거죠. 형상을 넘어선 그 본래에 있는 그대로의 그 것으로 본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명상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인가? 명상에는 그 일어나는 즉시 보는 그 알아차림 있죠. 아까 말씀드린 4년째요. 몸, 느낌, 마음, 법을 일어나는 즉시 보도록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상심이 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탐진치가 없는 상태의 그 마음이 도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겠죠. 그래서 염이 일어난 것을 쉽게 알아차리면 바로 자각된다.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알아차림 자체가 비움이 되는데 치유의 조건이 되고 마음의 정화, 업식의 정화가 되는 것이죠. 뭔가 마음이 비우면 지구 및 우주의 파장과 동조하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삼생명이 드러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황제내경, 마음을 비우는 것이 건강에서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 일체화살은 다 맞거든요. 차갑다, 뭐 덥다, 뭐 아프다 이런 건 다 누구든지 성인이라도 갖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2차 화살을 자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더 슬픔으로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증정시킵니다. 증진시켜 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1차 화살까지 누구나 맞으니까 이때 알아차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잘못된 욕망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연기 다 아시다시피 그 모곡사요도라고 이 미얀마의 전통적인 연기를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또 무명에서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생로, 병사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여기서 느낌입니다. 받아들임, feeling.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로 가는 거, craving. 뭔가를 막 원하는 거 있죠. 초콜릿을 막 먹고 싶다 이렇게 원할 때 느낌에서 가래로 갈 때 이때 알아차리는 거 참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분류는 참고로 초기 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이제 그 121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52가지만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각, 정신,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좀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심신상관적인 치유인데요. 데카르트가 말했죠. 명석 판명함을 지향했으면서 의심했는데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사유실체를 신체 어떤 연장 실체 없이 명석하게 지각한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좌표도 발명했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데카르트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애들한테 어려움을 줬는데 그래서 알아차리면 경향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거학습이 중요한데요. 습관이 중독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학습은 우리가 뭔가 더 하는 건데 우리가 빼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요. 빼게 하는 것을 소거학습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신경망이 어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게 연결되는 것이 더 단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 보류를 하라고 합니다. 감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또 판단 보류 또는 비판단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내가 과연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꾸 모르는 것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르는. 그것이 판단 보류. 그래서 방어 반응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 반응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2차 화살을 맞게 되면서
투쟁과 도피 반응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삶을 사는 데는 투쟁과 도피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장에 필요한 반응을 수용으로 수용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근데 보통은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그 치유하고 관계된 것도 플라시보도 이것은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기가 치유에 도움이 되는 명령력을 갖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갖게 할 것인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뭔가만 밀접하게 연결됐는데요. 루이스 헤이라는 미국 영성가가요. 그 헤이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이죠. 목이 아플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자기가 삼키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완전히 숨이 막혀 있고 그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괜찮아. 나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나의 창의성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자유롭게 나는 변화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그 You can heal your body하고 You can heal yourself라는 거, heal your body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게 나왔어요. 모든 그 몸을 갖다가 낱낱이 해부해서 그것이 어떠한 그것 때문에 이런 병을 또 유발하게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한 치유는 어떤 것인지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심신상간의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꼭 만나고 볼 수 없는데요. 두통, 좀 이런 것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참고용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루이스 헤이가 쓴 그것이 굉장히 자상하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 초월적, 자아 확장적 치유제인데요. 명상으로 인해서 자아 초월이 되고 자아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반조하게 되니까 본성에 이른다. 그러한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자기가 주고 큰 나에 자기가 연결하고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회귀를 도모하고 인류의 영지나 우주의 지성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명상으로 제로 세계를 방문한다는 제로 세계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 그런 것이 더 넘어선 세계를 우리가 제로 세계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쉬는 동안에도 제로 세계로 가는 것이고 또 생각을 계속하는 그 제로 세계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 그 제로 세계에 우리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장도 관련되는데요. 또 막스 플랑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힘 뒤에는 즉 물질의 세계 말이냐. 물질의 세계 뒤에는 의식과 지성을 가진 정신이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즉 에너지 차원 아래가 바로 그 아카샤 아까 말씀드린 집단무의식 형태장 또 아래아식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감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스스로가 신성과 결합한다. 그래서 기억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는 한계가 없는 상태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진 위그너도 물리학자인데 의식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법칙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의식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어빈 슈레던건 물리학자인데요. 마음의 수는 다 합쳐서 하나다. 이거 굉장히 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어빈 슈레던건은 힌두교를 굉장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단타 철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양 사상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정도로 되겠는데요. 우리가 분리된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마음이 그 안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러티브적 치유 기제가 있는데요. 내러티브적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자기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인데요. 나레이션 하듯이. 그래서 프로이트가 알아냈는데요. 무의식을 이용해서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의 기억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의식화되면서 그 병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의식을 발견했는데 무의식의 의식화가 서술되었을 때 증상이 사라진다.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이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요. 상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니체하고 요즘 니체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게 정말 있었던 얘기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그 소설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요. 남에게 이제 자기가 혼자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고독감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내가 좀 전에 홀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안도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과 함께 그걸 나눴다는 거. 내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막
혼자서가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것을 남과 나눴을 때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고독은 당신의 속에만 있는 것이지 고독 속에만 있고 공유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레벨을 붙이는 거, 아까 내레이션을 말했지만 그 레벨을 붙이는 것 자체가 편도체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점화되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그랬는데요. 자동 조정이 되지 않도록 막는 문지기 역할을 우리가 한 것이 이제 그 알아차림이고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알아차림이 되면. 그래서 편도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건 이제 명상의 미얀마의 마하시선원인데 여기서는 주로 신념성, 몸을 보는 명상을 하는데요. 들숨 날숨을 일어나고 하면서 사라짐을 보고 몸 느낌 마음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렇구나 이렇게 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마하시 선언에서는 이 방법을 초보일 때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려움 드름드름 화가 남 화람 이렇게 또는 한해 구나 이건 제가 발견한 법인데요. 근데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또 다른 데서 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깊은 통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언어를 붙일 때는 이미 관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슈만 공명지수 과학적 치유기제인데요. 이제 슈만 공명지수라는 것이 지구에 이렇게 지구층을 둘러싸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슈만이라는 사람이 발명해가지고 55km의 상공에 있는 전리층인데요.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들이쉬고 내쉴 때 잠깐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때가 바로 이때 얘가 슈만 공명의 그 지구 주파수하고 일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명상하고도 일치하는 명상할 때 왜냐하면 생각과 그런 어떤 그 몸과 느낌이 그것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구의 주파수하고 같이 공명한다고 그렇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구 주파수, 우주 주파수가 우리와 같아지니까 건강해지겠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 기록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뇌파 상태가 그런 지구 주파수하고 맞출 때 무념 무상이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회감이 온다는 거. 마지막 뇌과학인데요. 뇌과학은 뭐 간단해서 그냥 전에 말씀드린 그 휴지 상태, 아까 말씀드린 그 몸과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남이 사라진 휴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촉이 설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상 상태가 되고 우리 그 치유 상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가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두엽이 굉장히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 우리가 집중할 때도 우리가 전두엽에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할 때는 알아차림이 필요하겠죠. 전두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신경망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명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읽을 때도 알파파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고 또 뭐 다른 것은 뭐 다 있기 때문에 또 명상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서 그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요. 또 양자물리학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어떠한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 또는 나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행위로서 어떤 그 가능성과 확률로서 고정되었던 것이 입자로서 고정되기 때문에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자 효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 파동으로 바뀌면서 세계가 펼쳐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그 정화적이며 심신상한 자아초월, 자아 확장, 내러티브, 과학적인 치유의 주제가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겠지만 텅 비운 무에서 나온 무심의 마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을 초월한 그 제로 상태의 마음, 이것에서 치유 능력이 극대화됨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